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희. 인희는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이제 떠나는 그 이별의 상황에 가족들과 한 명 한 명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은 시어머니와의 이별,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노후를 원래 같이 잘 보내려고 했던 전원주택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도착해서 아들인 정수와 이별하는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 연수 그리고 자신의 남편 정철과의 이별을 담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의 이별을 하고 나서 정수를 내리라 하죠. 누나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내립니다. 그 인희는 이제 연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의자에 몸을 기대 나오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모로 돌리며 연수에게 말합니다. 고개를 모로 돌리다, 가로로 한쪽으로 이제 돌리는 건 이제 차마 또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참으면서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눈물 흘릴 것 같은 그 모습을 들킬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얘기하죠. 연수야, 엄마가 아무래도 곧 정신을 놓칠 것 같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곧 이제 좀 죽거나 뭔가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꾸 가물가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자신의 죽음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연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유언 비슷하게 죽는 상황에서 이제 최후의 이별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연수가 느낄 수 있겠죠.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딸인 연수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수,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마음 아프게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엄마를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만 보면서 엄마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고개만 끄덕이죠. 그랬더니 엄마 연수 사랑해 알지? 했는데 자기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는 그 순간 감정을 이제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연수도 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죠. 서로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막 슬픔의 모습을 들켜서 상대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하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니가 그래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하는 말을 주입하듯이 계속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떠나는 길을 앞두고 엄마가 딸인 연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주입하듯이 반복하는 말 속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고요. 이 사랑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목매이는 슬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연수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한 안타까움이나 이제 엄마의 죽음이 머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슬픔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슬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딸 연수에게 인희는 말합니다. 너는 나야. 그리고 엄마는 연수야. 연수 자신이 엄마와 똑같은 거고 엄마가 연수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너, 여기서는 인희잖아. 여기서는 이제 연수잖아요. 근데 연수가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인 정도다. 즉 인희에게 연수는 엄청 소중한 딸이다 라는 거죠. 인희가 아니라 잘못 썼네요. 연수는 인희의 소중한 딸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제 엄마는 연수 너야.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맏딸이잖아요, 연수가. 그리고 아직 아들의 경우는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번듯하게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걱정되는 어린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을 다 보살폈던 역할이 인희가 있었는데 그것을 연수가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엄마 자리를 대신할 존재. 이게 바로 연수다라는 걸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 대신 막 할머니도 잘 모셔야 되고 동생도 잘 보살펴야 되고 아빠도 잘 챙겨드려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부담이 될 거고 좀 간접적으로 엄마는 연수야. 이제 그 역할을 네가 해줘야 해. 하는 좀 간접적인 부탁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족들이 아주 끔찍히 생각했던 인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돌아간다 생각하면 이제 어떡하지? 인이를 뭐 가족을 어떡하지? 하는 그 인이의 걱정. 그래서 그것을 연수에게 부탁한다라고 보면 돼요. 연수가 소리 죽여 울며 진짜 엄마가 나에게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한다면 엄만 진짜 떠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현실을 진짜 더 현실적으로 느끼겠죠. 그러니까 네 하고 얘기합니다. 인이가 이제 동생 데리고 가. 엄마 아버지랑 좀 쉬어야겠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쉬워하며 아이고 우리 딸 하고 얘기합니다. 아쉬워하는 건 혹시나 지금 떠나보내는 지금의 이별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등 뒤에서 연수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연수 눈물이 연이어 흐른다. 이렇게 해서 연수를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이 동생과 더불어서 남동생. 그래서 여기까지의 부분. 앞부분까지가 정수와의 이별이었다면 이 부분은 연수와의 이별. 엄마로서 느낀 그 사랑, 이 마음을 전달하면서 부탁도 조금 하면서 나름의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원주택 앞 인희 연수의 차를 배웅하고 있다. 이제 다 떠나는 거죠. 자녀들이. 정철은 집안에 들어가고 없다. 연수의 차가 출발하고 그때 정철 집 문을 열고 나온다. 인희 손 흔든다. 연수, 정수 달리는 차 안에서 뒷거울로 그런 인희를 본다. 굉장히 짠하고 슬플 수 있는 장면이에요. 69번째 장면으로 갈게요. 전원주택 부엌. 인희 평상복 차림의 아픈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정철이 상 차리는 모습을 보고 있죠. 정철은 인희에게 죽을 떠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희가 걱정되니까 굉장히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인희는 웃으며 받아먹죠. 70번째 장면. 거실. 정철과 인희 차를 마시고 있다. 훌훌 불면서 먹어. 뜨거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배려. 인희를 위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이제 잘 담겨져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희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미 수술도 했고요. 손 쓸 만큼 다 해봤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걸 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부부로서 굉장히 바빴던 정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희가 이제 죽음에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평범한 부부로서의 어떤 일상을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면서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인희 무슨 차인지 향이 좋네. 무슨 차야?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마지막을 그냥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하루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바깥 전경을 보며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 당신이 공부한다고 우리 신혼방이죠. 신방도 못 차리고 산 거 알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바쁘게 살아오고 인이는 가족을 돌보면서 평범한 부부로서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충분히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혼여행 온 것 같다 하면 굉장히 좀 낭만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이제 곧 세상과 이제 이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름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혼여행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해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모습, 보려고 함. 정초는 약간 미안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응 하고 얘기하니까 말년에 복이 튼다더니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하고 얘기하죠. 말년, 인생의 어떤 말년이 되면 힘들게 살던 사람들도 복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신혼여행 온 것 같은 날. 근데 사실은 말이 신혼여행 온 것 같은 날이지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날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면서 당신은 좋겠다. 당신, 정철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름의 이유는 뭐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당신은 더 살겠지만 인희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정철이는 더 살 수 있지만 인희,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철이의 마음이나 아니면 인희 자신의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여기 지금 제가 괄호 안에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어떤 표현 방식을 가끔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말년에 복이 튼다더니 이런 날이 오려고 했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런 날은 어떤 날이냐면 머지않아 인이가 죽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 자체는 자신이 죽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인이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또는 정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정철에게는 아내가 이제는 노후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날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말년에 복이 튼다. 또는 그래서 당신은 좋겠다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다 복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닌 거죠. 이렇게 상황과 말, 상황은 너무 슬퍼 죽겠는 상황인데 이걸 복이라고 하면서 서로 안 맞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이런 걸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년은 보통 다 복이 튼다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뭐 이런 식의 느낌, 더 안타깝고 슬픈 느낌, 요것을 부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안타까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켜서 드러내주죠. 씻을래? 하고 얘기해요. 당신은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했는데 엉뚱하게 씻을래?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곧 죽고 나 혼자만 말년에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씻을래?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막 목욕탕 들어가서 씻고 뭐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랬더니 힘드니까 씻겨줄게. 뭔가 기분도 전환하고 몸도 이렇게 좀 상쾌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 직접 씻겨준대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는 부분이죠. 아내에 대한 사랑. 그랬더니 정말? 하고 묻죠. 다 큰 성인끼리 서로 씻겨주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일을 나한테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하고 얘기하죠. 이니가 너무나 아프니까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욕실 밖에서 이제 이니와 정철이의 대화만 나오는 게 들립니다. 눈 매워. 그러니까 눈을 꼭 감아야지. 감아도 매워. 괜찮아. 하면서 서로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이 표시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바깥에서 나는 소리나 뭐 외부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음향 사운드로만 보통 이게 주는 것을 이펙트라고 해서 이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와 정철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진 않는데 바깥에서 소리만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대단한 거, 막 진짜 뭐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든지, 아니 죽기 직전이니까 우리 버킷리스트라도 막 다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부로서의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추억을 그냥 자연스러운 추억들을 쌓아가며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요. 부부로서의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 이게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소리가 난다 하면서 이들이 목욕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그냥 별거 아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부부로서의 평범한 일상들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73장면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뭐 대단하게 할 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 걸, 심심하네 하고 얘기하죠. 이때 인희가 정철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소원 있어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순간에 남길 그 소원이 뭘까 궁금하겠죠. 그때 얘기합니다. 나 무덤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죠. 아내가 마지막에 막 소원을 얘기하면서 무덤 만들어줘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죽은 뒤에 어떻게 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가슴이 쿵 하겠죠. 어쨌든 무덤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정철은 얘기합니다.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화장해서 그냥 제로 남게 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 바다에 뿌리든 뭐 요즘에 뿌리는 건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무덤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게 싫다고 자기가 죽은 뒤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미리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나 봐요. 근데 인희가 얘기하죠.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이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남편과 애들이 엄마를 어디다 뿌렸는지 기억이 없어서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하면서 더 괴롭고 힘들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소원인 건데, 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 아프게도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도 남겨질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헤매면서 슬픔에, 그리고 어디에 엄마를 뿌렸는지 몰라서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것, 나는 그거 걱정돼.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 나는 지금 죽는 상황인데도 가족 걱정밖에 없어요. 자,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가족을 걱정하는 인희의 사랑의 마음, 이런 거. 그러니까 앞서서도 자신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가 주변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걱정, 그리고 정수가 결혼할 때 자신이 없을 텐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그래서 막 반지를 빼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이 죽고 나면 그동안은 가족들을 엄청 열심히 챙겼는데 가족들을 챙길 수도 없는데 그 가족이 나로 인해 나를 어디다 뿌렸는지 몰라서 또 힘겨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계속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인이에요. 자신이 죽은 뒤의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무덤 만들어줘.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내가 죽은 뒤에 여기저기 가족이 헤매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진짜 아내가 죽나? 그냥 예전에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했다면 아내가 너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내의 어떤 죽음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의 죽음이 가까운 현실로 다가와서 아무 말 못하죠.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슬픔도 있을 거고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정철이에게 인희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하고 얘기하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인희의 입장이라면 나 없이도 괜찮게 지내길, 나 없이도 괜찮게 지내야 돼? 괜찮은 거지? 하는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 없이도 괜찮지? 하고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괜찮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이것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나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내 남편은 잘 지낼까? 날 보고 싶어 할까? 너무 괜찮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없이도 괜찮지? 라고 하면 나 없이 괜찮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가고 나면 나를 그리워할까? 그냥 괜찮게 지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자신을 그리워할지 궁금함.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정철이가 인희를 봅니다. 전혀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쳐다보는 거겠죠. 그랬더니 인희가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하고 얘기해요. 뭐가 좋아요? 잔소리가 그립겠죠. 그러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좋을 리가 없는데 좋지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아내가 죽었는데 잔소리 안 한다고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반어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철이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요. 고개 돌리면서 싫어 하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인이가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하고 얘기해요. 당연히 보고 싶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의 마음을 자꾸자꾸 확인하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워한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한 번은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다라고 봐야겠죠. 정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확인하고픈. 그랬더니 정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또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언제, 어느 때, 언제 보고 싶을 것 같아? 어느 때 보고 싶을 것 같아? 했더니 다 언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또 그러니까 넥타이 맬 때는 매 순간순간이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냥 사소한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물어놓고는 또 안타깝긴 하죠.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또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맛없거나 맛있거나 된장국을 먹으면 무조건 생각이 나는 거죠. 또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 갈 때, 앞으로 미래에도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까지 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매년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그럼 뭐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아내가 그립고 보고플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막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립고 보고플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립고 보고플 거야.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막 슬프고 미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한 옷선만 만지고 두리번거리며 우리도 괜히 할 말 없고 슬프고 그러면은 막 손가락을 뭐 괜히 이렇게 손톱 밑에 살 같은 걸 뜯거나 손에 만지작거리거나 막 이러는 것처럼 그냥 인이도 그러고 있습니다. 막 슬픔을 나름대로 견디고 있는 거죠.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하면서 눈물이 주룩 흐르죠. 뭐 남편 빨리 죽어라 이런 저주 아니죠. 그냥 죽었어도 왠지 너무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철 인이를 안고 눈물 흘린다. 인이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줘라. 정철 인이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준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 솔직한 마음, 죽어서도 그리워할 거고 뭐 이런 마음들을 서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 다시 안고 운다. 고마웠다 하고 그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이제 가족에게 희생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아온 아내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들을 확인하며 이렇게 또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 부분에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74번 장면, 몽타주라고 쓰여 있죠. 1.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 이니와 정철.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주는 이니. 등목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더울 때 찬물 같은 걸 이렇게 우통을 벗은 그런 등, 이렇게 약간 몸을 숙이고 있으면 거기에 물을 쏴 부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3. 서로 밥을 먹여주는 이니와 정철. 4. 거실 소파에서 이니, 정철 무릎에 누워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주고 이니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는다. 지금 여기 보면요. 그동안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막 번호가 붙어 있고요. 몽타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히 몽타주라는 말은 뭐 범죄 수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범인의 몽타주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몽타주는 뭐냐면요.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묘사하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릴 수도 없고. 그러면 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부리부리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순둥순둥하게 생겼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얘기를 해줘요. 부리부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코는 굉장히 뭐 오똑합니까? 아니면 약간은 이렇게 납작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납작해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에 입은 굉장히 인매가 꼬리가 올라갔나요? 아니면은 뭐 내려갔나요? 이렇게 하면은 꼬리가 올라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꼬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각들을 모으고 모으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얼굴. 얼굴은 뭐 계란형인가요? 아니면 주걱턱인가요?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그런 것까지 다 조합하고 머리 스타일은 어떠냐라고 해서 이걸 하나하나 조합하면서 범죄자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조각조각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화나 아니면 연극 뭐 여기서 이제 드라마 대본이니까 뭐 드라마 화면으로 구성을 할 때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으로 따로따로 장면이 존재하는데 그 조각조각들을 떼어 붙여서 하나의 범인의 얼굴을 만들듯이 여기선 범인은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거죠. 즉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는
하나하나 조각들이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장면에 몽타주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 이니와 정철, 등목해 주는 거, 서로 밥 먹여 주는 거, 무릎에 누워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책 읽어 주는 거. 하나하나 서로 다른 장면, 다른 시간의 내용이지만 전부 다 이 이니와 정철의 부부로서 보낼 수 있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들일 거예요. 이거를 보면 볼수록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든 아니면 영화를 보는 관객이든 저런 행복한 순간들 너무 예쁜데 오래 갈 수 없겠지 하는 막 그런 슬픔의 감정이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니가 죽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울컥 왈칵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작품에서의 효과는 이별의 슬픔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점, 이들이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75번 장면, 전원주택 전경, 새벽에서 아침이 된다. 76번 침실로 갔어요.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이니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있다. 정철, 물기 가득한 눈으로 이니를 안고 있다. 물기 가득한 눈이면 눈물 가득한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느낌이 왔죠. 행복한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막 품에 안고 있는 이니를 굉장히 막 눈기 촉촉해가지고 물기 촉촉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결국은 하는 생각 들죠. 이니의 죽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나오죠. 이니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그래서 이니를 보지 않고 여보 하죠. 이니는 대답할 수 없고요. 다시 여보, 이니야 하고 불러요. 그러나 이니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운다. 슬픔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눈물 뚝 떨어져 이니의 뺨 위로 흐른다. 이니 너무나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다. 죽음의 순간 죽긴 했고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요. 한 명 한 명과 지금 아름다운 이별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다 합니다.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니에게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고 그 시간을 그렇게 세상과 아름답게 보내면서 이별을 했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얘기했죠. 세상과 아름답게 최종적으로 이별을 했구나. 할머니, 자기의 자식 정수, 연수, 그리고 남편과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을 보여주며 카메라 멀어지면서 엔딩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정철과도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니가 살던 세상과도 이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이렇게 봤고요. 주제만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이 작품의 주제는 사실 제목이 다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영원한 이별, 즉 죽음이죠. 영원한 이별을 맞이한 가족의 슬픔과 사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게 극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주는 독특한 표현 방식, 뭐 몽타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펙트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서술자가 있는 소설과는 달리 등장인물이 느꼈을 감정이라든지 세부 묘사가 자세히 돼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감정을 인물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뭐 감독이 이것을 배우들한테 지시할 때는 어떤 감정이 잘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뭐 지시사항을 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꼼꼼히 한번 작품의 어떤 감정을 이입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는 데는 어렵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순간순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수업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